1번 이 원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루트 3이고 y절편이 양수인 접선을 L이라 하고, 기울기와 y절편이 모두 음수인 접선을 M이라고 할 때 L과 M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 x는 1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넓이가 언제 최소가 되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림의 상황으로 살펴보면 여기 x축, y축이 있고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적당히 우리가 이제 그려주고, 그리고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x축의 양의 방향과 60도의 각을 이루는 직선 L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와 y절편이 모두 음수인 직선 M, 또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x는 1. 이와 같이 우리가 표시한 다음에 이 넓이가 언제 최소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원과 접선들이기 때문에 접점을 우리가 이제 의식을 할 거고, 접점을 적당히 찍어주고 원의 중심과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그 영역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뉘어진다. 그런데 M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넓이가 달라지는 부분이 이 부분. 그래서 그 영역을 각각 넓이를 S1, 넓이를 S2, 이쪽 넓이를 S3, 이쪽 넓이를 S4라 하면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니까 그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점을 설정하고 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써서 그게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인 것 같아서 그림은 그림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주자고. 그래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이 정도의 그림을 좀 그려주고, 그리고 S1, S2, S3, S4 이와 같이 표시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해나간다면 그 둘러싸인 사각형을, 이 둘러싸인 사각형의 각 영역의 넓이를, 각 영역의 넓이를 S1, S2, S3, S4라 하면 이 그림을 우리가 문제 답에 그대로 갖다 쓸 것이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라는 말을 또 써주고, 그림과 같이 이 둘러싸인 사각형의 각 영역의 넓이를 S1, S2, S3, S4라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S3과 S4는 상수이고 S1과 S2는 이 넓이를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직선 M과 이 X축과 이루는 이 예각의 크기, 그 각을 가지고 이 두 영역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이제 그걸 우리가 살짝 미리 한번 따져보면 그 이제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자고. 이 넓이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S1과 S2를 구하는 과정을 살짝 보여주면, 직선 M과 y는 마이너스 1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세타에 대해, 이제 이 각을 세타라고 넣는 거니까 이 S1과 S2를 구하는 과정을 살짝 그림으로 역시 우리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따로 좀 그려주면, 여기 원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있고, 직선 M이 있고, 그리고 직선 L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런 그림이고, 여기서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겠다. 이제 그렇게 직선 M과 y는 마이너스 1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예각을 세타라고 하면, 그럼 그때 이 S1이 이 각이 세타면 이쪽 각은 파이 빼기 세타가 되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따라서 이 각이 세타가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 사각형은 두 합동인 삼각형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 한쪽의 삼각형의 넓이의 2배다라고 우리가 이제 구할 텐데, 근데 이 각이 세타면 이쪽 각이 세타가 되고, 따라서 이 각은 2분의 세타가 되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탄젠트 2분의 세타, 이 길이가 탄젠트 2분의 세타, 이 정도를 표시해주면, 따라서 S1은 그 두 삼각형을 더한 것이니까 2배의 이렇게 해주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1 곱하기 높이 탄젠트 2분의 세타, 따라서 탄젠트 2분의 세타이다 라고 우리가 S1을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S2는
이 각이 세타고 이 각이 역시 3분의 파이이니까 60도 이 각이 3분의 파이. 그러면 이쪽 각이 더해서 파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 파이 빼기 세타가 되고, 역시 이 각이 더해서 파이인데 이것과 이것이 역시 더해서 역시 파이가 되니까 이 각이 3분의 2 파이 빼기 세타가 되어서 다시 두 삼각형, 합동인 두 직각삼각형인데 그 중에 하나의 각이 이 각의 절반인 3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 3분의 파이 빼기 세타 뭐 이 정도 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도 우리는 구할 수가 있고, 그것의 2배가 S2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지. 그것은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탄젠트 3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이다. 그렇게 S1과 S2를 이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사각형의 넓이, 따라서 그 둘러싸인 사각형의 넓이, 둘러싸인 사각형의 넓이를 F세타라 하면, 세타에 따라서 그 값이 결정이 되니까 세타에 대한 함수로 잡고, 그럼 F세타는 S1, S2, S3, S4인데 S1이 탄젠트 2분의 세타, 그리고 S2가 탄젠트 3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그리고 거기에 일정한 수인 세타하고는 무관하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S3과 S4라는 값이 더해지고, 여기서 S3과 S4는 상수. 따라서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해주면,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 써서 탄젠트 2분의 세타 더하기 루트 3 빼기 탄젠트 2분의 세타, 그리고 1 더하기 루트 3 탄젠트 2분의 세타 더하기 S3 더하기 S3.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세타는 예각이니까 0과 이 각의 크기는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각이니까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 이 정도. 근데 여기서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밖에 없기 때문에 그 탄젠트 2분의 세타를 여기서 t라고 놓고서 조금 편하게 좀 가본다면, t라 하면, 그러면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2분의 세타는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고, 따라서 탄젠트에 해당하는 값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네. 그럼 t는 지금부터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고, 우리는 f세타를 t로 치환한 gt라는 함수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것이 t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3 t분의 루트 3 빼기 t 더하기 S3 더하기 S4. 여기서 t는 이제는 0과 1 사이에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F세타를, 그 넓이를 t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 F세타가 최소가 되는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세타가 어떤 값일 때 최소가 되는가를 알고 싶은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t가 어떤 값일 때 이 값이, 이 함수값이 최소가 되는지 그걸 판단하면 되니까 이제 G'T로 이제 넘어가죠. 여기서 G'T는 미분하게 되면은 1 나오고, 이게 목세 미분 1 더하기 루트 3t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1 더하기 루트 3t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t 곱하기 이거 미분한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우리 상수니까 미분하면 지워지고, 이것이고, 이것을 정리해주면, 따라서 1 더하기 루트 3t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루트 3t의 제곱, 그리고 빼기 1 빼기 루트 3t, 그리고 역시 마이너스 3이 나오고 플러스 루트 3t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도 마저 전개해주면 3t제곱 더하기 2 루트 3t 더하기 1 빼기 1, 그리고 이 루트 3t는 지워졌고 빼기 3, 이 정도. 1 더하기 따라서 루트 3t의 제곱분의 3t제곱 더하기 2 루트 3t 그리고 빼기 3, 이와 같이 식이 만들어지고,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살짝 이제 검토를 좀 해보고, 1 루트 3 루트 3 1 3 루트 3 루트 3 이 정도,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놓으면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 따라서 이 식은
1 더하기 루트 3 t의 제곱분의 t 더하기 루트 3 그리고 3t 빼기 루트 3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된다. 여기에서 이 G'T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GT가 언제 최소값을 갖는지를 판단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T는 지금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양수고 이 값이 T가 3분의 루트 3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 가지고 부호가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서 T가 0과 3분의 루트 3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일 때 그때 이 값이 음수가 되어서 전체 값은 음의 부호를 갖네. G'T가 0보다 작다 이고 또 T가 3분의 루트 3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이면 그러면 이 값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전체 양의 부호를 갖는 상황 G'T는 크다 0보다. 따라서 GT는 T가 3분의 루트 3일 때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최소값을 갖는다. 이걸 이제 F세타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서 정리를 해주면 답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거기까지 마저 이제 가보면 따라서 F세타는 탄젠트 2분의 세타가 t였으니까 이 값이 3분의 루트 3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그런데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2분의 세타는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고 그 범위 안에서 탄젠트 값이 3분의 루트 3인 것은 6분의 파이 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2분의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즉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최소가 된다. 그럼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최소가 되기 때문에 그때의 직선 m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주면 그럼 이제 답이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 각이 3분의 파이면은 따라서 기울기는 탄젠트 3분의 2 파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고 따라서 직선 m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며 이므로 따라서 우리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m의 방정식을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n 이렇게 이제 놓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이 직선이 이 원과 접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루는 수직거리가 반지름인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n의 값을 잡아주면 되겠네. 음수 m이다 라는 조건도 있고 하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2분의 n의 절대값이 되고 그 값이 1 따라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n이 음수이니까 따라서 m의 방정식은 하고 답을 내겠다. y는 마이너스 루트 3x 이번 함수 fx가 이와 같을 때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서는 코사인 bx 0이 있고 1이 있다라고 한다면 코사인 bx는 0부터 여기 0일 때 1부터 시작해서 b가 어떤 값인가에 따라서 이 폭은 좀 달라지겠지만 이와 같은 그래프가 반복이 되다가 그러니까 1 근처에서도 그렇게 반복이 되어지는 뭐 이런 상황인데 가령 이렇게 해서 이제 1에서 이렇게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왼쪽은 코사인 bx의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지고 있고 오른쪽은 직선인데 그런데 이 함수가 0보다 큰 이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1에서 미분 가능해야 하고 결국 그때 이 직선을 따라서 미분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이 왼쪽에서 그려지는 이 코사인 bx의 접선이 되어야 이렇게 이제 그려져야 그래야 미분 가능해지겠다. 그러니까 일단 코사인 bx의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고 그 1에서의 접선이 그 이후에 그려지면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 그렇게 fx를 적당히 파악을 하고 그런데 이 함수 fx에 대해서 fx는 0이다. 이 방정식이 양의 실수회를 총 11개를 갖는다. 그러기 위한 b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당장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경우처럼 1보다 큰 범위에서 직선하고 x축이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전에 코사인의 그래프가 x축과 10개의 점에서 만나면 11개의 점에서 만나고 따라서 11개의 실근을 갖겠다. 이런 상황도 우리가 생각을 할 거고 또는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미 11개의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 둘, 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셋, 넷 이렇게 그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9, 10 그리고 한 번 더 만나서 11개 이렇게 11개의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1이 그 다음에 있고 뭐 1 이후에 직선을 그릴 텐데 그 직선하고 x축이 만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선이 그려지는 그 범위에 1이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역시 이 경우에도 11개의 점에서 만나겠다. 그래서 11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구나. 그것을 그림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가 0부터 1까지 범위에서 이미 11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지. 구간 0, 1에서 x축과 11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렇게 만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감소하다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1이 있으면 접선이 그어지면서 또 만나니까 12개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감소하는 범위 내에서 1이 있어가지고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 경우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래야만 더 이상 교점의 개수가 교점이 생기지 않으니까 11개로 끝나겠지. 그래서 11개의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그리고 그때 C의 값이 따라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저 직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그때 11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경우를 먼저 하나 살짝 얘기해주고 그래프도 역시 우리가 좀 제시를 해주고 작게 해가지고 11개의 점에서 실제로 만나는 경우를 그려주지. 그러니까 1에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11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질 상황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그리고 여기 증가하는 부분에 1이 있으면 또 접선이 그어지면서 한 개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1이 여기 있어야지. 감소하는 부분에 1이 여기 있고 그리고 그 점에서 접선에 해당하는 cx 더하기 d가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그어지면서 이런 경우 이와 같이 되는 경우가 바로 11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다. 근데 이 경우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식으로 잡아주면 이 코사인 bx는 주기가 그 b분의 2파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b분의 2파이고 b분의 4파이, b분의 6파이, b분의 8파이, b분의 10파이가 되고 그것의 4분의 1 간격이니까 b분의 10파이에다가 2b분의 파이를 더한 값이 이 값이고 1이 바로 그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여기까지 해서 11개 점에서 만나니까 이걸 우리가 식으로 따라서 b분의 10파이 더하기 2b분의 파이가 바로 이 값인데 그 값이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1은 이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거고 그리고 여기 0이 되는 점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1이 그러면 접선이 거지면서 또 하나가 추가가 되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1의 범위가 잡혀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가 b분의 10파이고 b분의 11파이 작거나 같아야 된다. b분의 11파이보다 이와 같이 그 1이 있어야 되는 범위가 잡히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1은 이 범위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따라서 b의 범위를 우리가 잡아주면 지금 1번은 b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그럼 b의 범위를 잡아주면 따라서 이 첫 번째 부등식에서 b를 곱해주면 따라서 b는 크거나 같다 10 더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21 파이보다 따라서 2분의 21 파이보다 크거나 같다 b가 이렇게 되고 또 이쪽에서 작거나 같다 11 파이보다 이렇게 되겠네. 이와 같은 범위가 일단 하나 잡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런 경우 0과 1 사이에서 10개의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하나가 직선에 의해서 추가가 되는 경우 그것을 역시 써주면 y는 fx의 그래프가 역시 구간 0과 1에서 x축과 10개의 점에서 만나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질 텐데 10개 그 다음에 그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여서 하나의 점에서 더 만나는 경우 c가 0보다 작은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을 얘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그래프도 우리가 좀 잡아준다면 결국은 이런 경우 코사인의 그래프가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아홉 열 여기가 10개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점에서 더 만나야 되니까 1이 이쪽에 있으면 그냥 증가하면서 안 되기 때문에 감소하는 접선이 그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1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그 cx 더하기 d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그어져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 경우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b에 대한 범위로 잡아주면 결국 1이 어디 있어야 되냐 이 얘기니까 역시 주기가 b분의 2파이니까 여기가 b분의 2파이 b분의 4파이 b분의 6파이 b분의 8파이 b분의 10파이보다 1이 커야 그래야 감소하는 직선이 그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b분의 10파이보다 크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 함수가 코사인이 x가 만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만나는 그 점이 b분의 10파이 더하기 2b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그 값보다는 1이 작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따라서 1은 커야 된다가 되네. 커야 된다. 그러니까 b분의 10파이보다 b분의 10파이보다는 큰 값이고 그리고 작아야 한다 이렇게 되네. 작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작아야 그렇게 이제 10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지. 여기가 b분의 10파이 더하기 2b분의 파이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범위가 이제 잡히고 따라서 이러기 위해서는 b는 10파이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작아야 된다. b를 곱해주면 10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인 2분의 21파이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우리가 따져냈고 따라서 1, 2로부터 b의 범위 그러니까 실수에가 11개가 되기 위한 b의 범위는 10파이보다 크고 2분의 21파이보다 작거나 또는 2분의 21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11파이보다 작은 경우니까 b는 10파이보다 크고 11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이다. 이것이 2의 1번. 이렇게 되고. 그리고 2의 2번이 d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 d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서 1에서 식을 좀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fx가 1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따라서 1에서 연속이니까 코사인 b가 c 더하기 d와 같고 그리고 좌미분과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코사인 bx를 미분한 마이너스 b 사인 bx에서 x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b 사인 b 이 값이 오른쪽 미분하면 c니까 c와 같아야 돼. 이 두 개의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지. 이므로 미분 가능하므로 이것이다. 여기에서 따라서 d의 값이 우리는 지금 d에 대한 그 최대값을 알고 싶은데 d는 코사인 b 빼기 c인데 그런데 c가 바로 마이너스 b 사인 b니까 그걸 대입해주면 결국은 코사인 b 플러스 b 사인 b 이렇게 쓰여지고 그러니까 이 식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얼마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1번에서 b의 범위를 그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b의 범위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 b의 범위를 제시를 해주면 그런데 b는 10파이보다 크고 11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제시해주면 그럼 d를 b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만든 것이고 따라서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따라서 함수를 새로 gx를 하나 만들면 코사인 x 더하기 x 사인 x 그리고 여기서 x가 10파이보다 크고 11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라 하면 그럼 이 함수를 미분해서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따질 수가 있겠네. g 프라임 x가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사인 x 플러스 x 코사인 x와 같이 되니까 결국 x 코사인 x이고 따라서 이 x 코사인 x가 이 범위에서 부호가 어떻게 되는가를 볼 때 x는 양수니까 됐고 코사인 x가 10파이하고 10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그 값 사이에 있을 때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음수가 될 테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얘기해주면 따라서 x가 10파이보다 크고 10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그때 G'X는 양수가 되고, 그리고 X가 10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보다 크고 11파이보다 작을 때 그때 G'X는 음수가 되어서, 따라서 이 Gx는 2분의 21파이, 2분의 21파이 전에는 증가하다가 그 다음엔 감소하기 때문에, 따라서 x가 2분의 21파이일 때 최대값을 갖네. 그러므로 Gx는 x가 2분의 21파이일 때 최대값, 대입해주면 직접 여기에 2분의 21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이 코사인 값은 0이 되고, 그리고 2분의 21파이 곱하기 1이 되니까 결국 2분의 21파이가 되네. 를 갖는다. 근데 이 Gx가 바로 그 D의 값이니까, 그러므로 D의 최대값을 우리가 구한 거지. 최대값은 2분의 21파이이다. 3번, 실수비에 대해서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한 함수 fx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항상 미분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f'x를 구해보면 f'x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b 마이너스 x분의 1 이것이고, 이 식은 x가 양수이기 때문에 b에서 4x 더하기 x분의 1을 뺀 식으로 변형이 되면서 이 4x 더하기 x분의 1이 양수 x에 대해서 최소값 4를 갖기 때문에 이 식 전체는 최대값 b 빼기 4를 갖겠다. 이 값은 b 빼기 이 식의 최소값을 갖는 과정을 살짝 산술기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2루트 4x 곱하기 x분의 1, 그리고 이 값은 b 빼기 4, 여기에서 x가 이 값이 이 등호가 성립할 때 4x랑 x분의 1이 같을 때니까 x제곱이 4분의 1, x가 2분의 1일 때 f'x는 최대값 b 빼기 4를 갖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최대값 b 빼기 4를 갖는 이 함수에 대해서, 근데 x를 무한대로 보려면 이 값은 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그 역함수를 가지려면 항상 음의 보호를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따라서 그 fx가 역함수를 가짐으로 따라서 최대값 f'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b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b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잡아주고, 그와 같은 b에 대해서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을 저걸 해주면, 한편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그러니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로그 2 마이너스 로그 x dx, 이것은 이 부정적분을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네.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b x제곱 플러스 2 로그 2의 x 마이너스, 이게 x 로그 x 마이너스 x니까 그냥 갖다 쓰면 x 로그 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x, 이렇게 1, 2 이 값이고, 따라서 2를 대입하고 1을 대입해서 빼주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8 빼기 1인 7, 두 번째 항은 2분의 b 곱하기 4 빼기 1인 3, 세 번째 항은 2로그 2 곱하기 1 그냥 2로그 2, 네 번째 항은 2 대입해주면 2로그 2, 1 대입하면 0이니까 됐고, 다섯 번째 항은 1 더하기 1 이렇게. 그래서 2로그 2 지우고 결국 2분의 3b, 따라서 2분의 3b 빼기 3분의 14 더하기 1이 되고, 따라서 빼기 3분의 11 이 값이고, 그런데 b가 4보다 늘 작거나 같은 값이니까 b의 최대값이 4이기 때문에 이 값은 b가 4일 때 2분의 3 곱하기 4 빼기 3분의 11까지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최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 값은 6 빼기 3분의 11이니까 결국 3분의 18 빼기 11인 7. 따라서 그 정적분의 최대값은 3분의 7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최대값은 3분의 7이다. 4번, 숭실대학교 축구부 감독은 30명의 스포츠학부 학생 중에서 11명의 선수를 선발하고 이 중에서 역할이 동등한 2명의 리더를 지명하기로 했다.
이렇게 팀을 구성하는 경우의 수를 감독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30명의 학생 중에서 11명의 선수를 먼저 선발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리더 2명을 지명한다. 그 경우의 수는 이렇다. 그러니까 30명이 있으면 그 30명 중에서 11명을 먼저 선발을 하고 그 11명 중에서 2명을 또 선발하겠다. 이게 이제 감독의 생각이고 그 경우의 수를 A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 학생들은 팀을 구성하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그때의 경우의 수를 올바르게 계산하였다 하고 3가지 다른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법 1이 감독이 리더 2명을 먼저 지명해라. 11명의 선수를 다 뽑지 말고 리더만 뽑아라. 이제 그렇게 학생들이 제안을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2명의 리더만 감독이 지명을 하면 그럼 2 리더가 상의하여 나머지 9명의 선수를 뽑겠다. 그러면은 그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그런 경우의 수를 P라고 하자. 그러니까 P는 지금 이와 같이 뽑는 경우의 수인데 근데 사실상 모양이 지금 똑같고 이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는 그 경우의 수가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생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런데 그 2명의 학생을 먼저 11명을 뽑은 다음에 그 중에서 2명을 뽑았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모양과 나머지가 있고 2명을 먼저 뽑고 나머지 중에서 9명을 뽑겠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양은 정확히 같은 거고 따라서 그렇게 30명을 구성하는 방법의 수도 같겠지. 그래서 A와 B는 같은 값일 거다.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근데 방법 2 감독이 리더 1명을 먼저 지명하고 리더 2명을 뽑는 것조차 학생들은 살짝 좀 그렇고 그래서 1명만 좀 뽑아라. 그래서 감독이 1명을 지명하면 그럼 이 리더가 나머지 10명의 선수를 선발하고 그래서 11명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리더 1명을 이 리더가 마저 지명하겠다. 이와 같은 모양이 되어서 언뜻 보기에는 역시 2명하고 나머지 9명 그리고 또 나머지 학생들로 같은 집합으로 구성이 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리더가 이제는 누가 먼저 지명된 리더이고 누가 리더가 지명한 새로운 리더인가 이 2명의 순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 2명의 순서가 없었는데 순서가 들어가서 경우가 2배가 늘어난 셈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렇게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의 수를 Q라고 할 때 그 Q는 따라서 P로 하고 비교를 A하고 비교했을 때 P와 A는 같으니까 그 A하고 비교했을 때 이 2명의 순서를 한 번 더 준 것이다. 그러니까 A에다가 어느 누구를 감독이 먼저 뽑은 학생으로 삼을까에 해당하는 EC1 이만큼의 경우를 더 준 거지. 그래서 A에다가 이 값을 곱하면 Q가 나올 거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방법 3. 감독이 선수 5명을 먼저 선발하고 이제는 5명을 선발하고 선수만 선발을 이렇게 하는 거고 5명. 그리고 선발된 선수 중에서 리더 2명을 지명한 후 리더 2명까지 이렇게 지명을 했고 그럼 이제 3명이 여기 이렇게 있는 상황. 그리고 이 2 리더가 상의하여 나머지 6명의 선수를 선발한다. 그래서 나머지 6명을 채워주면 그러면 역시 같은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건데 그런데 이와 같이 선발하는 방법의 수를 R이라고 놓고 있는데 이것과 다시 처음에 감독이 생각한 그 A 그 경우의 수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는 다른 점은 이 리더로 선발된 2 학생은 뭐 차이가 여전히 없고 누가 먼저 나중이라고 하는 그런 순서가 없으니까 그런데 순서가 이 9명 중에 어떤 특별한 3명이 먼저 뽑힌 거고 나머지 6명이 나중에 뽑힌 거지. 그러니까 이 9명의 순서가 들어간 것이 이 3번째 방법이고 따라서 이 아래 값은 그렇게 뽑은 상황에서 이 9명 중에서 어떤 특별한 3명을 이쪽에 놓을까 만큼 차이가 생기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9명 중에서 3명을 한 번 더 뽑는 이와 같은 시행을 한 번 더 했을 때 나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 R은 이 값에다가 9C3을 곱한 값이 될 것이다. 따라서 A와 PQR 그 경우의 수의 관계는 이와 같은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고 그것을 그대로 문제가 그렇다면 아래식에서 괄호에 들어가는 값이 1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이유를 논하고 그리고 적당히 C나 P로 그 값을 표현하시오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A와 P는 같은 값이니까 1을 써주면 될 거고
1이 들어간 경우에는 값만 쓰면 되는 거고, 이유를 논하여야 되는 상황이면 1이 아닌 경우에 이유를 논하는 거니까 1은 그냥 써주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Q에는 EC1 또는 EP1 뭘 써도 상관없을 것 같고, 뭐 이와 같은 값을 쓸 거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렇다 하고 적당히 논해주면 되는 상황이지. 그리고 세 번째 R의 자리에는 9C3 이것을 쓸 거고, 역시 그 이유를 적당히 또 논해주면 되겠다.